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클 수 있다면서 제한도 전례도 없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바로 정치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곤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45명입니다. 대구 경북 46명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비상경제 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신재철 원내대표도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하겠다, 감염 관련 예산 전문가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려했던 대로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걱정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한 상인들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수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내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멈춰서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500만 개 기업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좀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6월까지 갈 경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다른 국가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비상적인 어떤 그 경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처방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열어놓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려되는 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올해가 또 슈퍼 예산을 이제 책정한 상태에서 국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60조 원을 발행을 한 상태에서 시작부터 추경 예산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아직은 아끼는 카드일 걸로 보입니다. 다른 어떤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혹은 기금 지출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먼저 이제 선행해서 해보겠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상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사스, 메르스, 특히 메르스 때는 사망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단기적인 그 위축에 그쳤다라는 자료들이 있어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그 상황이었지만 소비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나중에 돌아서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 않았다. 위축이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당시의 중국의 경제 상황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한파가 되지 않느냐 영향이. 그래서 아마 6월 말씀을 하시지만 전문가들은 6월 이후까지도 사실 지속될 것이다. 이 영향이.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비상 상황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추경이 지금이냐 아니냐는 걸 떠나서 어떠한 카드를 계속 또 준비하고 있느냐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도 좀 힘을 모아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함께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강서갑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뱃서의 필진인 그 김남국 변호사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금태섭 의원 스스로도 조국 수호의 총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차원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입장이나 상황은 이해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그 김남국 변호사가 그 공천 신청을 할 것이라는 걸 잘 몰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예. 보였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취재했던 기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공천 신청을 했는지 이 경선에 뛰어들었는지 이걸 지금 파악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아마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금태섭 의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미 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임미리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의원들이 다 공천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지금 몸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대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주든 아니면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정리를 해주든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른바 총대를 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매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일단은 만나서 그 왜 공천 신청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충분히 일단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하면서 예. 지금 청년 정치인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규정하느냐. 그렇죠. 나도 공정하게 경선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일단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의 전체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 전체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판이 일그러질 것 같으면 김남국 변호사한테 출마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거꾸로 금태섭 의원이 흔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을 받아주는 게 될 수도 있던가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돼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금태섭 의원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추가 공모 지역이 되는 거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결국에는 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상대가 지금 김남국 변호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성환 평론가가 지적을 했듯이 당이 전략이 지금 부재한 게 노출이 된 겁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인재 영입이거든요. 인재 영입 케이스인데 인재를 영입했다고 한다면 영입하면서부터 사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이미 했었어야 돼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전략 공천으로 보내는 것. 인재 영입 케이스가 거의 다 전략 공천자들 아닙니까?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보내는 것 아니면 어느 지역에 아예 지역구로 확정을 해서 험지 출마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인재 영입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 당과 상의 없이 김남국 변호사가 스스로 강서갑에 지금 출마하려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은 인재 영입 때부터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재 영입만 해놓고서는 알아서 뭐 출마 지역을 선택하라? 이거는 인재 영입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전략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냐 이게 노출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 이게 본선이 아니거든요. 경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 특히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권리당원이 상당히 영향을 행사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 내 권리당원들은 사실상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로 가면 경선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지금 완전히 그 전국의 총선을 좌우할 어떤 이슈화 되어 버리니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판이 커져 버렸다라는 그런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남국 변호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촉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참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재 영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를 어디다 넣을지를 결정을 안 하고 붕 사람을 그냥 떠버리게 만든 거죠. 그런 과정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아마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좀 이런 프레임을 짠 건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사실은 정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사실상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정 전 의원은 자신과 관련돼 있는 뭐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대신 출마할 만한 상대를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부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의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빨리 선대본 체제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이제 출범을 했고, 그렇죠. 18일 어제 첫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총 자리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정병국 의원, 글쎄요. 화가 좀 났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됐으면 좀 들려주시죠. 예. 여기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함께 하셔야지. 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만 인사를 해야 됩니까? 함께 미래통합당으로 함께 갑시다. 예, 김 변호사님, 뭐가 서운했을까요? 신입생 환영회 같잖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소개시켜주는 자리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자리도 따로 배정하고. 네, 의원총회 때 원래 이렇게 인사시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인사가 당에 새로 영입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입당하거나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지 이런 관례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에 자리까지 이렇게 맨 앞쪽에 만들어줬다고 예, 하잖아요. 거기다가 의원들 이름표까지 이렇게 다 붙여놨대요. 근데 정병국 의원은 이미 그때부터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불쾌감을 느꼈던 의원한테 나가서 또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무슨 흡수통합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배려심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전의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새로운 보수당하고 이전의 자유한국당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새로운 보수당을 통합하는 것을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봤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굉장히 좀 불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 뭐 크게 뭐 트러블 없이 또 잘 대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 정당이 어떻게 될지는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형식을 취한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뭐 흡수되는 그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이 이 그 민주당 지금 한국당 옛날 한국당 주류 의원들한테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네. 물론 잘못했죠.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했고 앞으로의 어떤 그 의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의원총회에서의 이런 이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사실 잡음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아까 기싸움이다 말씀하셨지만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수당의 의원들 또는 새로운 보수당의 지금 이 후보로 영입된 분들이 김웅 검사 같은 경우 전 검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처음에 어떤 약속이라든지 합의 과정대로 안 된다면 더 크게 사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 또 이 한국당 또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의 예. 사실 한 단면을 드러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공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뭐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한 축을 맡아서 지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부산 중구 영도 지역 이에 김무성 의원 관련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략 공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움직임에 김무성 의원이 발끈한 것 같습니다. 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잡음 나오는 것처럼 지금 다른 당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문제는 이제 영도를 이현주 의원이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영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 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현주 의원이 또다시 반발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자기 지역구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지금 그 경선을 신청한 상황이었고 그걸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것은 내 몫이다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지금 사실은 뭐랄까요, 좀 카리스마 있게 지금 문제들을 좀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좀 정리하려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TK, PK 면접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말씀도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먼저 인재영입도 먼저 선수를 쳤고 상당히 이 공천 과정이 민주당이 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역전됐죠. 역전된 건 불출마 선언이 이쪽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도리어 지금 이 공천과 관련된 잡음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를 하는 심판자지 인재영입까지 나서는 건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인재영입은 선수를 선발하는 사람이고 또 공천관리위원은 공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인데 심사를 하는 사람이 인재영입까지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이 김영호 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냐. 공천관리에 어떤 그런 좀 더 주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뭐 미래통합당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정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